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장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또다시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은 첫날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 동안 있었던 급락세에서 약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초중요 경제 이벤트 2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CPI 발표고 또 하나는 수요일 FOMC 결과 발표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되는 CPI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바로 다음날 있을 FOMC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모두 고금리의 악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그만 올리고 싶지만 높은 물가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물가가 상당히 내릴 것이라 기대가 되어서 특히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난달 4.9%였던 CPI가 이번 달에 4.1%까지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가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연준 정책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는 올해 들어서 거의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은 5.5%에서 5.3%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의 하락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선 임금의 경우 최근 실업률이 의미 있게 상승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고용이 약해지고 있고 실제로 임금 상승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서비스 물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서비스 물가도 안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죠. 또한 근원 CPI의 42% 정도를 차지하는 주거비도 슬슬 하락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임대료 호가는 2020년 2월 팬데믹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전환되었습니다. 신규 임대료가 드디어 하락의 영역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반면 CPI 주거비는 아직도 상승 중인데요. CPI는 누적 집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임대료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CPI 주거비도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달 CPI가 의미 있게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도 끈적끈적하게 물가 하락을 방해하던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어느 정도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물가가 약해질 경우 향후 금리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CPI 발표 바로 다음 날 FOMC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FOMC는 금리 인상 종료 타이밍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당장 이번 달의 금리 변화입니다. 시장은 6월에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금리 인상이 처음으로 일시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0% 정도의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대는 반드시 적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번 달에 안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투심이 크게 악화될 수 있죠. 둘째로는 다음 달 금리 전망입니다. 시장은 6월에 금리 동결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이 아니라 최후의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마지막 한숨을 고르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에 미처 못한 금리 인상을 7월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최종적인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죠. 이번 달에 점도표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바뀌었느냐로 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달 전 예측치는 5에서 5.25% 사이로 이미 현재의 금리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로 향후 금리 전망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아직 모른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모호한 스탠스를 취할 경우 아직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버립니다. 이래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죠. 물론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고 아예 단언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라든지 한동안은 올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와 같이 조금 더 확실한 의사표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의 경우 당초 걱정했던 경기 위험이 많이 내려가면서 금리 전망과 상관없이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금리 전망치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급격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그 자체가 경기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연착륙할 것을 높아진 금리가 경착륙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한 증시는 한순간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가 기업 실적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이 아직 남아있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또한 금과 암호화폐 같은 상품의 경우 연초에 급격히 상승하다 현재는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기가 가시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장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 동안 급격한 시장 변동이 있었는데요. 로빈후드가 SEC로부터 증권으로 지목된 3대 메이저 알트코인 카르다노, 솔라나, 폴리곤을 상장 폐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알트코인 위주로 주말 동안 강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상품으로 인정받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는 큰 하락은 없었고 현재는 가격도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상품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따라서 증권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만약 이번 증권 논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경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처음 입문할 때 누구나 비트코인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시작부터 밈코인으로 시작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익숙해질수록 더 높은 변동성을 찾아 알트코인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런데 알트코인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가지 않고 비트코인에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재적 시장 점유율을 비트코인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전체 시장 규모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가져가게 될 절대적 시장 크기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증권 논쟁은 비트코인에게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이번에는 증권으로 지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달 전 있었던 의회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질문에 겐슬러 위원장은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는 확답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고심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 SEC가 입장을 바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지목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이 리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강세장에 진입한 S&P는 1년 전 고가를 넘어서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닥에서 20% 상승해서 공식 강세장에 돌입한 데 이어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명실상부 상승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당장 이번 주 CPI와 FOMC 결과에 따라서 단기 가격 변동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추세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확정된 상태에서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단지 그 속도가 변화할 뿐입니다.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은 돈이나 새로 번 돈을 더 싼 가격에 투자할 찬스가 더 오래 주어질 뿐인 거죠. 그리고 전고점에 강한 저항에 걸려있던 미국 주식 1위 기업 애플이 드디어 종가상으로 완전하게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1위 기업의 완전한 전고점 돌파는 의미가 큽니다. 강세장에서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달려나가면서 다른 주식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시장 1위 대장주가 이전 가격대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미쳤습니다. 무려 12일 연속 상승인데요. 이것은 테슬라 주식 역사상 최초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짐작 불가인데 아마 며칠 동안은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없이 CPI와 FOMC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기왕 가는 김에 기록을 조금 더 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기록이란 건 한번 분위기 탔을 때 왕창 깨놔야지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도전하려면 쉽지가 않은 법이죠. 아무튼 지금은 테슬라 가격이 완전히 프렉셀 상태에 있기는 한데
이 엄청난 가격의 변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4배가 올랐다가 다시 네토막이 났다가 여기서 다시 2.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 기업의 가치가 4배가 올랐다가 다시 4분의 1이 되었다가 여기서 다시 2.5배가 되었을까요? 집 앞 구멍가게도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변화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 그림의 잔상만 보더라도 바로 짐작이 가시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실제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대체로 서서히 상승하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 가격은 미친 듯이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치로 돌아오죠. 이 강아지의 날뛰는 행동 패턴을 모두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트레이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99%는 실패하죠. 그래서 1%의 엘리트가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기업을 오래오래 돈생강사하면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펀더멘털이 유지되는 한 오르고 내리는 것에서 이득을 보려 하지 말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모아가세요. 테슬라 역시 몰빵 후 기도 전략 말고 꾸준히 돈생강사 하셨던 분이라면 최초 투자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평균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셨을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 진입했을 때 기준으로는 손해인데 이후 돈생강사를 꾸준히 하셔서 현재는 수익권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등등 2021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마이너스였다가도 그동안 돈생강사를 꾸준히 해서 평단가는 낮아지고 반대로 주가는 올라서 플러스로 전환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올랐으니까 팔고 다시 내리기를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산을 사서 가치가 유지되는 한 계속 모아가세요. 물론 단순하게 단기 가격 상승이 아니라 자산의 미래 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가격이 폭주한다면 그때는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계속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또 조정의 시간이 오면 그 전에 팔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조차도 몇 년 지나서 보면 결국 그냥 계속 돈생강사한 사람이 최고의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습득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의 성배를 찾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래 이 사이클을 한 바퀴 제대로 경험하려면 최소 5년에서 많게는 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3년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사이클이 3년 만에 단기 속성 코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하락장을 견디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행운아이십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배우셨을 투자의 성공 공식을 평소의 절반의 시간과 수업료로 배우신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을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배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몸으로 부딪혀 깨우친 이 절절한 경험을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